이제 우리가 그 웹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코드를 입력할 차례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코드를 입력할 때 아주 많은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쓰기를 권장을 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자, 왼쪽에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 왼쪽에 보입니다. 거기서 build.gradle 모듈 앱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자,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자, 요런 코드들은 자, 여러분이 그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어느 시점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dependencies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두 줄 정도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 compile이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자, 작은 따옴표를 하고 자, com.android.volley가 되겠네요. 볼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콜론하고 volley 그 다음에 다시 콜론하고 1.0.0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이것도 이제 버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자, 외부 라이브러리를 알아서 좀 설치해달라라고 해서 한 줄 추가를 하는 건데요. 이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알아서 자, 설치를 해줍니다. 자, 컴파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줄에다가 com.google. 자, 코드. 자, g손이라고 하고요. 콜론하고 g손 콜론 2.3.1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두 줄 입력을 하고요. 위에 싱크 나우라고 떠 있죠. 그리고 요게 나중에 잘 안 보이면 자, 위에 다른 버튼을 눌러도 되긴 하는데요. 자, 요걸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저걸 클릭을 해주면 자, 아래쪽에 이제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필요하면 자, 저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메뉴들은요, 자, 여기 보면 위에 툴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안드로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필요한 안드로이드 관련된 다른 도구들을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면 이걸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또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관련된 내용을 따로 배우실 때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앱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자, 모바일 쪽에서 앱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웹서버나 이런 데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 또는 우리가 웹서버에서 서비스하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아, 여기 또 싱크 나오고 또 떴네요. 자, 뭐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 문제없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g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추가를 해줬는데요. g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j손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거를 자바 객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객체로 만들 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요청을 보내면 되는데 요청을 어떻게 보내냐면 가장 간단한 요청은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string requ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new string request라고 해서 만들어주는데 자, 소괄호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붙입니다. 이 소괄호 안에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어줄 텐데요. 자, 엔터를 쳐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자, request.method.post라고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는 웹 방식 중에서 포스트냐, 자, get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한 거죠. 자,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리스트 유저를 조회하도록 서버 쪽에 해놨으니까 포스트로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URL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가져온 그 웹 주소가 있었죠. 서버 주소가 있었는데 그걸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는 자, new response.listener라고 하는 거 하면 여기까지 나오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꺽쇠 표시에다가 string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문자열로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뒤에 중괄호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자, 빨간 줄이 와 있죠? 그래서 빨간 줄에 보면 자,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Generat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딱 뜹니다. OK 눌러주면 자, 자동으로 자, 이런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자, 빨간 줄이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빨간 줄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그냥 콤마 해주고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w response 점. 자,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error listener er까지 해보면 되죠. 그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중괄호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빨간 줄이 여기 남아있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implement method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러면 request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위한 객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요청을 위한 객체는 자, queue라고 하는데 넣어주면 바로 요청이 날아가요. 그리고 요청에 응답이 오면 자, 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가 호출이 되고요. 어쨌든 요청을 보내는 거는 자, request라고 하는 요청 객체에 set should cache라고 하는 거를 일단 false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volley라고 하는 대문자 V로 시작하는 것 점 new request queue라고 하면 새로운 queue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this라고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 queue에다가 add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reques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전송을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on response 쪽에 자,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결과를 자, 예를 들면 println이라고 해서 response를 화면에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println이라고 하는 거는요, 밑에 우리가 하나 메소드를 만들어 줄 텐데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 문자리 하나 넘어오면 그거를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형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toast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make text this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그대로 뿌려주고요. toast.length.long.show라고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물이 넘어오면 자, 그 결과물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rintln이라고 해서 자, 요청함 이렇게 자, 글자가 간단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에러가 발생하면 자, 에러 발생함 이렇게 println 이렇게 하고요. 에러 발생함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뿌려주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런 정보들을 보낼 수 있게 자, 만들게 됩니다. 자, 보내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로컬 호스트로 접속하게 하면 이게 실행되는 게 PC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에뮬레이터나 또는 단말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자, 실제 이 PC IP로 접속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요. 자, ip config/all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P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IPv4 주소가 192.168.35238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으면 192.168로 보통 시작하는 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자, 이 주소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주시면 19168.35238 땡땡 콜론하고 자, 3000번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니까 그때 이렇게 명령이 날아가는지, 그죠? 스트링 리퀘스트라고 해서 요청이 날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에뮬레이터 위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에뮬레이터를 이걸로 해서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 안드로이드 기본서를 참조를 해 보시면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앱을 만드는 건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앱을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지금 쭉 따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이 앱을 요 위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에뮬레이터 쪽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OK 누르면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이제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자, 우리가 만든 서버 모바일 이그젬플에 노드 한 칸 띄우고 app.js라고 하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쪽으로 자,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리스트 유저로 자, 그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하면 자, 그러면 자, 거기서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던져주겠죠. JSON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문자열로 바꾼 포맷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걸 받으면 이 앱에서 그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앱이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화면 그대로 보입니다. 입력 상자 하나와 버튼 하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소스에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고 그럼 볼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 눌러볼까요? 자, 요청함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근데 요청함인데 에러 발생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는 자, 여러분이 자, 여기 아래쪽에 로그캣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러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다른 에러는 없는 것 같네요. 그쵸? 뭐 여기서 필요하면 자, 요 로그만 아니라 자, no filters 뭐 이렇게 하면 모든 로그를 여기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죠? 자, 책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권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에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보면 매니페스트 안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추가를 하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꺽쇠 표시하고 uses permission 이걸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권한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문자 INTER까지 입력해 보시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실행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위쪽에 빨간 버튼 눌러서 중지했다가 다시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 쪽으로 다시 실행이 될 거고요. 다시 실행된 다음에 다시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요청이 왔죠? 요청함 됐고요. 결과물로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봤던 그 결과물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을 여러분 이제 안드로이드에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자, 앱에서 이제 웹서버, 여러분이 만들었던 웹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는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제 모바일 단말에서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도 우리가 만든 자, 웹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서 뿌려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앱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자,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기본서 또는 iOS 앱에 대한 기본서를 참조하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모바일 앱에서 웹서버 쪽으로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서 표시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